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 스퀘어 이러한 최적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단 한 번에 이 W와 B라는 값을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러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최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에러는 이전에 봤던 내용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y-y 바 스퀘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W와 B를 업데이트 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X축이 W와 B의 값이 변하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축이 에러입니다. 여기는 W와 B의 어떠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W와 B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X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W와 B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에러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에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W와 B가 바뀔수록,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값을 넣을수록 에러가 크다가 뭔가 좀 적절한 W가 있을 때마다 낮아지고, 그리고 또 그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 다시 에러가 커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선 우리가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겠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어디선가는 다들 시작하기 마련이니까요. 우선 W와 B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에러가 이만큼 나올 겁니다. 좀 높죠. 더 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 학습 중에는 이 지점에 에러가 가장 낮다 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일단 아무 방향이라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에러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에러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으니 여기서의 에러와 이전 값의 에러와 지금 현재 값의 에러의 미분을 구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러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물론 많이 이동을 하진 않아요. 조금씩만 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낮아졌어요. 에러가 낮아졌죠. 에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에러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최저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지점쯤 오면은 여기 왔더니 에러가 다시 높아지네 라는 걸 알고 다시 뒤로 가게 될 겁니다. 다시 또 이쯤에 올 테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인 난 후에 에러를 확인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겁먹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에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동할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보폭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또는 학습률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영어로는 learning rate이 되겠죠. 만약에 이 보폭이 너무 크면요, 또는 러닝 레이트이 너무 커버리면요, 물론 한 번에 빠르게 내려갈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오고 난 뒤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요 위치, 이 맨 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 한 번에 보폭을 많이 크게 해서 한 번에 여기까지 내렸다고 하면요, 다음 방향은 어찌됐든 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게 좋다는 걸 아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와버렸죠. 자, 여기까지 왔더니 에러가 높아졌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다시 에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할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에러가 또 낮아졌네요. 그래서 다시 또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갈 겁니다. 글쎄요, 처음 제자리가 됐네요. 방금 제가 보여준 거랑 같이 이 보폭이 너무 크면 학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렇다고 이 보폭을 너무 작게 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적당한 이 러닝 레이트 또는 보폭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러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가로축이 W와 B의 어떤 변화이고요, 세로축이 에러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 이쯤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본다면 여기 이쯤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다시 에러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을 거고요. 요 위치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 보면, 이 사각형 안에서 보면 마치 최저점을 향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멀리서 보면 전혀 최적화가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러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구간별로 존재하는 최저점, 이것을 보고 로컬
미니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지점, 이걸 보고 글로벌 미니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2차원 뿐만 아니라 3차원이 훨씬 넘을 테고요. 특히나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28x28 이라고 해도 784차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로컬 미니마가 존재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져 있고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 X가 있고, 그리고 이 X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답 민 Y가 있다고 하면요, 이 X와 Y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건 X, W 플러스 B가 되고요. 이렇게 예측해서 나온 값을 Y 바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Y 바가 얼마나 Y와 비슷하게 또는 유사하게 예측을 했는지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에러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는 원래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의 제곱을 해요. 전부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로 리스트 스퀘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이 리스트 스퀘어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에러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